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1월 달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그 문자의 전문이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CBS에서 재구성했다는 정말 이 좋은 내용만 추려가지고, 그게 과연 이 본문, 이 원문의 그 본질과 그 뜻과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한동훈이 그렇게 사과를 하려고 했던, 사과 이상의 것도 하려고 했던 그 김건희의 문자를 그냥 읽고도 씹었다, 무시했다, 김건희가 사과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국내임 총선에서 참패를 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총선 참패의 주범이다. 한동훈은 최악의 해당 행위를 한 자다. 한동훈은 이 국내힘이 지금 현재와 같은 위기를 겪게 한 장본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국내힘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을 윤리에 회부해가지고 징계를 줘야 된다. 당원권을 정지시켜야 된다. 당원권을 정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김건희 문자 그게 시작된 그 발원지에서부터 그 아주 최초 유포자로부터 이런 것들이 미리 설계되고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희룡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이 사람도 국내의 당대표 후보입니다. 뭐 지지율이 높아서 당대표 후보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 얘기를 했습니다. 윤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안타깝느냐? 일단 한동훈을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이 정말 이 김건희 여사 또는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는 정말 정치적인 식견이랄까, 정무적인 감각이랄까는 눈꼽만치도 없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부인 옆에 그런 자들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지만, 정말 그런 자들, 이 정무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다. 정말 그야말로 노력도 안 하고 텅텅 빈 머리로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 옆에서 호가 호의를 하려고 하니, 이렇게 국민의힘이라는 민주적 정당, 집권 여당 이걸 놓고 흔들려고 하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도 아마 비슷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원희룡은 정말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 머리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한동훈 윤리위를 얘기한 거 보고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정식으로 제기를 하면 그게 해당 행위가 안 된다고 반환을 시키든 심의를 하든 절차는 거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원희룡 네가 공식적으로 접수할 거냐, 윤리위에다 제소할 거냐 했더니 아직 할 계획은 없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윤리위에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윤리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반환을 하든 심의를 거쳐서 한동훈한테 어떤 징계를 내리든 그런 것들은 절차는 거쳐야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원희룡이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국내임 당규에 따르면 이 전당대회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의 그 신분을 보장하는 그 규정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 회부해야 된다,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다, 윤리위에 회부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 심사를 하면 한동훈이 징계를 받는다, 한동훈이 징계를 받으면 전당대회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 설사 당대표가 되더라도 한동훈은 날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멍청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멍청하다는 건 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지능 지수가 낮다기보다는 정말 우리 국민을 알기를 뭘로 아느냐, 정말 자기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과 그 당의 당비를 직접 내면서 그 당의 주인으로 지금 등록단, 그리고 이 선거인단으로 지금 참여하려고 하는 당원들을 대체 뭘로 알길래 이런 헛소리들을 늘어놓고 있느냐, 마치 자기들이 뭐나 된다는 듯이 뭐나 안다는 듯이 자기 당의 당원 당규 이런 것도 모르면서 대체 뭘 안다고 이렇게 입을 놀리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국민의힘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 등의 신분 보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여러분들 한동훈 후보가 후보 등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후보 등록했으니까 한동훈 후보라고 불러주는 거 아닙니까? 투개표 참관인은
당의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공고 시까지,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후보자 당 대표가 선출되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걸 공고할 때까지 제9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9장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 이렇습니다. 제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48조 윤리위원회 회부이랑 윤리위원회는 제45조는 이 해당 당규가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한 사람, 그거를 위반했을 때는 위원회가 회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뭐 징계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절차를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 말입니까? 이 해당 당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 운동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을 뿐,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 그 다음에 당 투개표 참관인으로 그 신분을 취득한 사람,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은 이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그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받는다.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회부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금지하는 선거운동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해당 당규의 제39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호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금품, 향응, 교통, 편의 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호 당직 임명이나 공직 후보자 추천 등을 약속한 행위. 3호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당원에 대하여 서명 날인을 받게 하거나 받게 하는 행위. 4호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를 제외한 일체의 유사기관 설치 행위. 5호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한 행위. 6호 후보자가 위원회에 사전 승인 없이 시도당을 방문하거나 당원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7호 후보자 비방위 흑색선전 인식모경 지역감정 조장 행위. 8호 선정벽보와 소형인쇄물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을 제외한 일체의 문서 도와 기타 인쇄물의 배포 발송 행위. 9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 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 10호 제37조 합동연설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한 일체의 연설의 개최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이라고 하는 이 국내민 당규 제39조가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1호부터 10호까지에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문자를 읽고도 씹었다.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윤리위에 회부하고 징계를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과연 금지되는 선거운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이것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그걸 갖다가 한동훈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윤리위의 회부 자체를 못한다. 근데 지금 현재 윤리위에 회부를 해야 된다. 윤리위 회부를 통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징계를 통해서 한동훈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된다. 설사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윤리위 회부에서 그 사람 당원권 정지시킨 다음에 이준석처럼 날려버려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구하고 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난다. 정말 이 자기 당의 당원 당규도 제대로 모르면서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만큼도 모르는 자들이 무슨 25년 동안 내가 여기에 있었네, 무슨 내가 당을 한 번도 탈당을 안 했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고, 또 지가 무슨 진짜 보수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고, 윤리위에 회부를 해야 된다고 그런 소리를 언론에 딱 버젓이 하고 있으니 그런 꼴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갖다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윤리위원회 회부 자체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윤리위원회를 회부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당규를 어긴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의 당규를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김건희 문자와 국민의힘 당규는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김건희 문자를 씹었다. 김건희 문자를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게 어떻게 해당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해당 행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총선에서 우리가 김건희 명품백, 디올백 수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곤욕을 치렀느냐. 근데 한동훈이
김건희의 그 문자를 받고도 김건희한테 그 사과할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일부러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총선에 졌다. 우리가 결국에는 다수의 의석을 잃어버렸다. 한동훈은 정말 그야말로 최악의 해당 행위를 한 거다. 한동훈 때문에 총선 대참패를 한 거다. 저 총선 참패 주범이 우리 당의 당권을 쥐는 거는 우리가 도저히 그 꼴을 볼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며칠 전에도 여론조사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고, 오늘 또 한동훈 후보도 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아니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또 모를까? 첫째, 대통령실한테 수차례 건의를 했다. 그런데 사퇴 요구를 받았대. 사퇴 요구를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당 지지율이 또 떨어졌으면 모를까? 당 지지율이 올랐다. 그것 때문에 총선 참패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근거를 한동훈 후보가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한국갤럽 통계에 이어서 다른 여론조사 통계까지 합쳐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저거 윤리위 회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걸 봐야 됩니다. 당 규중에 윤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제20조 징계사유.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호 현행 법령 및 당원 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탁해 하였을 때, 3호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4호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적 피의자 신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 여기서 따져보자면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나경원 이런 자들의 주장을 합쳐보면은 한동훈은 제20조 1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는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이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번 영상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주위에 선전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한테 감사 인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겸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또 그거에 힘입어서 제가 이 늦은 시각에 죄송합니다. 너무 늦은 시각에 여러분들 찾아뵀는데 이 늦은 시각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